안녕하세요, 홍승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징계 항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징계 항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저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선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위원회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으로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다고 해서 성희롱 해당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징계에 있어서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중징계다 경징계다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요. 어찌됐든 간에 징계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저를 찾아오셨죠. 이분께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이후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그 신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한 적 자체가 없다. 너무 억울해서 나 혼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소명할 수 있을 만큼 다 소명을 했는데, 그리고 징계위원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해당 결정 나왔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 이상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항고를 같이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죠. 그 문제점이라 함은 최초의 진술부터 약간은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신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제시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한 것은 일단은 일관성 있게 당신의 주장을 반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확인서를 구비를 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원은 증인으로 신청을 하자 라고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징계 기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더니만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하고 반하는 진술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그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함은 사실 확인서, 그 이후에 이 신고인과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둘 사이에서 같이 밥 먹으러 갔었던 결제 내역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방향인 거고요.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 의견서를 저는 항상 의뢰인한테 보내줍니다. 기록도 함께 보내주죠. 저희는 같이 싸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할 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법무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고를 담당하는 법무관님들을 이걸 또 살펴보게 됩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게 되죠. 그 이후에 항고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항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어떤 위원회든 간에, 그게 선고충심의위원회든 징계위원회든 항고위원회든 간에 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해서 하루나 이틀 전날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또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나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예행 연습을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팁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는 이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사실 확인서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 있게 살펴봐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 신청까지도 했습니다. 증인 신청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인원, 그 현장에 있었던 인원이 뭘 보고 들었는지, 실제 신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떠한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었는지,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현장에서 지켜봤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구체적으로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진술을 하고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원징계 처분 취소, 무혐의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인께서는 성희롱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으나 결국에는 무혐의를 받고 원징계 처분 취소를 받고 군생활을 지금도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하든 선임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소명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할 자신이 없다, 나는 처음에 어떻게 이 사건을 소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러 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의 입장이 돼 봐야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위원회 입장이 돼서 의뢰인한테 이런 부분들 좀 더 소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해서 변호인 능력서 작성부터 제출, 그 이후에 항고위원회 대비해서 예행연습, 실제 항고위원회에서 소명하는 것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여전히 억울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홍승민 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